자, 어쨌든 정의를 보시면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 등에 투자해서 이익을 배분하는 실적 배당형이다. 즉 실적 배당이라는 것은 보장이 없다는 거죠. 오른쪽에 가시면 43페이지 변액보험의 특징이 있습니다. 보시면 세 번째 줄 변액 종시는 기본 보험금을 지급 보장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자꾸 변하니까 너무 많이 움직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망을 보장해주는 변액 종신 같은 경우는 기본 보험금만큼은 보장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정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5천입니다. 그럼 5천만큼은 중간에 어떻게 운용되든 간에 5천만큼은 사망 보장해 주는 거죠. 이번에 이제 연금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연금 만든 시점에서 내가 펀드 운용 선택한 펀드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반토막이 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입한 금액만큼은 보장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거죠. 그게 기납입 보험료를 보증해준다는 거예요. 자, 이런 보증들이 공짜로 되는 건 아니에요. 수수료 내면서 하는 거예요. 어쨌든 자, 이런 바텀 최저한을 맞추는 건 있더라. 왜냐하면 보험이라는 특성상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최저 보증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죠. 그 예금자 보호에 포함이 된다는 거 5천만 원 한도로. 자, 그리고 그부터 좀 내려가니까 변액보험 판매 자격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판매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죠. 네, 그래서 변액보험 팔려면 변액보험 판매 관리사라는 시험을 합격하셔야 돼요. 그래서 해커스에 변액보험 판매 관리사 그 시험 강좌가 있는데 그거를 누가 찍으냐면 말할 수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예. 잘 찍었다고 하니까 필요하시면 변액보험 자격 취득하실 때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찍었더라고요. 자, 다음 보시면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4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납입된 보험료의 처리라는 게 있죠. 사실 이걸 보려면 이제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제 복잡한데 간단히 좀 살펴볼게요.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는 기준가격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펀드에서 나오는 단어죠. 기준가격. 왜냐하면 펀드라는 거는 언제든지 들고 날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에 들어가고 얼마에 나올지가 중요하죠. 그게 함재진 가격, 그게 기준가격이죠. 기준가격으로 들고 날고 합니다. 자, 근데 이체 사유 발생일 이런 거 나오죠. 1회는 보면 대략 한 달 정도. 그러니까 보험 청약 철회 기간 내에, 그렇죠? 청약 철회 기간이 지나면 그때 이제 1회 보험료가 투입된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시면 뭐 10만 원, 20만 원 상관없는데 1,000만 원 집어넣는데 철회가 언제부터 되죠?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그렇죠. 이때 할 수 있는데 30일을 넘기지 못하죠. 그래서 30일을 기다리는 거고요. 그래서 1개월 지나서 집어넣는 게 뭐냐. 내가 이때 보험 1,000만 원을 집어넣었는데 한 달 만에 예를 들어서 시장이 20%가 떨어졌어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그럼 1,000만 원이 얼마 돼 있어요? 800만 원 돼 있죠. 그러면 이때 청약 철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1,000만 원을 다시 받아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때까지 안 집어넣고 기다리는 거죠. 1,000만 원을 그대로 갖고 있다가 한 달 청약이 철회가 안 되는 그 시점에 투입이 되겠죠. 그렇죠? 철회 가능일 그 이길 날 1회는 들어가고 1회는 첫 회는 그렇게 되고요. 1회 보험료는 그렇게 되고 2회 보험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불입일 플러스 납입이요. 뭐 같은 예는 이틀 후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디테일에 들어가면 복잡한데 그냥 심플리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불입하고 이틀 후에 들어간다. 여기 보시면 납입기일에서 이틀 먼저 들어왔다. 그럼 언제 들어요? 납입기일. 납입기일보다 그 해당 계약일이 이제 납입기일이잖아요. 매월. 납입기일보다 하루 전에 들어왔다. 납입기일이 이거다. 그러면 이날부터 이틀 후 납입 하루 지난다. 그렇죠? 납입기일보다 이틀 전에 들어왔다. 납입기일. 납입기일 날 들어왔다. 이틀 후 납입기일로부터 이틀 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편하세요. 납입 플러스 2일 이렇게 정리해 놓으세요.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안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고 자, 그 밑에 보시면 특별 계정에 관한 사항이 있죠. 네, 읽어보시면 되고 나번에 보시면 운용보수 이런 것들이 빠진다는 거죠. 펀드 매니저 월급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펀드 회사도 운용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보수가 다 빠진다는 거죠. 네. 매일매일 조금씩 빠지죠.
조금씩 빠지죠. 그리고 라번에 보시면 펀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중요한 기능이죠. 펀드라는 건 내가 그냥 펀드를 가입하면 펀드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해지를 꼭 해야 되는데, 그리고 새로 가입해야 되는데 변액보험에서는 그냥 쉽게 옮겨 타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 45페이지 보시면 상품 종류 보시면 종신이 있고 연금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중간에 표 2-4가 있죠. 일반과 변액보험이 비교 있죠. 요건 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 보험과 틀린 변액보험. 자, 보시면 변액보험 칸을 보시면 실적 변동합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최저 사망이나 최저 연금 적립금은 보증해 줍니다. 왜? 기본 안정상을 위해서. 자, 그리고 예금자 보호되는 거는 그 최저 보증해 주는 것만 예금자 보호가 되고요. 그 다음 칸에 투자자 위험은 누가 부담하느냐? 계약자가 부담하는 거죠. 그렇죠. 실적 배당이니까. 잘 되면 많이 받아가고. 그 밑에 보시면 자산운용은 특별 계정을 하죠. 일반 계정이 아니라. 적용 이율은 정해진 게 없죠. 그렇죠. 실적 배당으로 간다. 그 두 개를 꼭 구별해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변액연금, 연금형이고 변액유니버에서는 입출금 기능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제3보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보험은 47페이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명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손해보험이 있고, 자, 보험업법에서는 여기다가 제3보험을 하나 더, 생명보험은 정액보상이라고 그랬죠. 사람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가치를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해진 금액으로 하는 거고, 손해보험은 실손에 관한 거죠. 근데 제3보험은 뭐냐? 사람에 관한 거긴 한데 실제 손해에 대해서만 줄 수 있는 것들. 이 두 가지 성격이 섞여 있는 게 있더라. 이게 바로 제3보험이다. 보시면 47페이지 제3보험이 뭔가요? 개요를 보니까 생명보험의 정액보상적 특징과 손해보험의 실손보상적 특징이 믹스가 된 거더라. 그래서 보험의 대상은 사람이에요. 근데 질병으로 인한 소득상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병에 걸렸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치료비를 받는다거나 입원비를 받는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또 이제 손해보험 특성인 건데 보험의 대상은 사람이더라. 그렇죠?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해 질병, 간병이 있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아프고 다치고 힘들 때 정말 힘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망보험은 막말로 내가 죽으면 모르겠지만 내가 병에 걸렸어요. 그럼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으면 정말 끔찍한 일이고, 그 병이 가령 암 같은 걸 걸리게 되면 이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사실 그 가게에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꼭 그 가입을, 그러니까 많이 하는 보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3보험이죠. 소위 말해서 이걸 보고 그냥 실손보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실손보험이라는 많이 표현을 쓰는데 이런 것들을 꼭 가입을 하더라는 거죠. 다치거나 병들었을 때. 그렇죠? 순수한 제3보험에서는 이 질병도 사망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믹스를 하죠. 사망도 보장하고 질병은 특약으로 놓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자, 상법상 이런 걸 읽어보시면 되고, 지위는 법상 지위는 중요하지 않고. 48페이지 제3보험의 특징 두 번째를 보시면 제3보험에 대해서는 겸용을 허용하더라. 이 둘 길이는 안 되지만 생명이 제3, 손해보험이 제3 하는 건 가능하더라. 가번의 피보험 이익 보시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 그러니까 피보험 이익 중간쯤 보시면 손실보전을 위한 손해보험은 그 말이 있죠. 그 밑에 칸 피보험 이익을 최고 한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제일 밑에로 내려오시면 48페이지 제일 아래쪽 생명보험의 경우 피보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 사람 가치를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손실보전이 가능한 제3보험의 경우는 피보험 이익의 일부를 인정하고 있더라. 실손을 인정한다는 뜻이죠. 오른쪽에 가시면 49페이지 믹스된 게 보이시죠? 보상 방법 보시면 중간에 정액보상과 실손보상이 섞여져 있더라. 그래서 제3보험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제3보험 상품의 첫 번째 상해보험이 나오죠. 2-1. 다음 페이지 넘어가십시오. 상해보험의
상해 사고의 요건이라는 말을 하죠. 지금은 제3보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해 요건을 딱 보니까 첫 번째가 우연성. 이해되시죠? 우연성은 당연히 우연해야 되죠. 근데 한 가지 더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외래성, 급격성이에요. 즉 우연해야 된다는 건 이해가 되시죠? 우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필연하다 그러면 일부러 한 거니까 밖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외래성. 그리고 급격해야 돼요. 급격.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경우가 있죠. 술을 먹고 자다 보면 이렇게 기도가 막힐 수가 있잖아요. 기도가 막혀서 사망이 되면요. 급격성이 돼요. 급격성. 근데 그냥 자다가 자연사를 했죠. 그러면 일반 사망이 돼요. 이게 왜 차이가 크냐면 일반 사망과 재해 사망은 보험료가 두세 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보험. 굉장히 크죠. 그렇죠. 그 차이가 크거든요. 즉 예를 들어서 제가 만성 허리가 아파. 이거는 외래성이 아닌 거죠. 급격성도 아니고. 그렇죠. 급격성이 아니고. 그래서 질병 같은 건 안에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상해로 인정받으려면 외부로부터 오는 거죠. 근데 화분을 딱 들다가 허리가 탁 다쳤어요. 이건 이게 외래성, 급격성이 돼서 상해로 인정받는 거죠. 예. 질병과는 성격이 좀 틀린 거예요. 보시면 50페이지 우연성은 이해되실 거고 외래성은 외부적 요인이 기초해야 되는 거고 이거를 근데 외부적 요인이라고 그러는데 본인이 알 수 있어야 하는 거. 예를 들어서 길거리 싸움을 했다. 치고받고 싸우면 다칠 줄 알겠죠. 이런 건 인정 안 되는 건데 불의의 습격을 받았다. 이런 건 인정이 되겠지만 급격성은 이제 급격한 상태에서 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성적인 거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요건을 해야지 상해로 인정받고 상대적으로 상해는 확률이 좀 떨어지니까 보험금을 많이 줘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그런 보험이 있더라고요. 그냥 전화만 하면 돈 얼마 안 되면 보험금을 뭐 1억씩 줍니다 하는데 그 조건이 딱 보니까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다쳐야 돼. 상해. 그렇죠? 그럴 확률이 높지 않다는 거죠. 다른 예를 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버스를 타다 사고 나는 것과 비행기를 타고 가다 사고 나면 보험금 차이가 확 나요. 왜 그러냐면 비행기는 사고 확률이 확실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많이 주는 거예요. 비행기 탑승 요금을 많이 내서 많이 주는 게 아니라 비행기는 떨어질 확률이 매우 낮거든요. 그러니까 보험금 많이 주는 거죠. 그렇죠? 상해도 마찬가지예요. 질병에 비해서는 확실히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밑에 이제는 이제 질병, 이건 상해고 질병은 이제 반대죠. 내부성 특징이 있는 거죠. 보시면 질병의 개념 보시면 심신의 전체 또는 일부가 장애를 일으켜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 그렇죠. 예. 요걸 자세히 꼼꼼히 읽어보면 대부분의 사람이 이 상태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건 아니고. 자, 오른쪽에 보시면 51페이지.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이건 상해야 되네. 외부, 그렇죠? 급격성의 조건을 갖추니까. 근데 늙어가지고 허리가 늘 아파. 이거는 질병이라는 거죠. 일상적인 거. 그렇죠? 자, 질병보험의 종류 보시면 첫 번째, 질병의 발생 및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의료자금. 이게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질병의 진단. 그렇죠? 암입니다. 그 다음에 수술해야 되겠죠? 입원하면, 그렇죠? 나중에 이제 후유증으로 요양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보상해 주는 것들. 대신 일반 사망에 대한 급부, 사망하면 주는 건 없다는 거죠. 질병보험은 제3보험 중에 하나죠. 질병보험은 제3보험. 사망을 보장받으려면 생명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특약을 이걸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사망도 보장받고 질병도 보장받을 수 있겠죠. 보통 그렇게 믹스를 많이 하죠. 단독 의료 실비라는 게 있죠. 예. 입원했을 때 이럴 때 이제 보장받는 건데 그래서 돈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일부만 빼고 주죠. 예. 한국 사람들이 감기만 걸려도 자꾸 병원 다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일부는 소소한 거는 빼고 준다. 보시면 되고. 자, 52페이지 암보험. 한국 사람들이 제일 관심 많은 실제로 한 3분의 1이 사망이 암이죠. 암보험. 근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면책기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면책이라는 게 뭐냐? 그 안에 발생했을 때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죠. 즉 내가 굉장히 몸이 이제 안 좋아. 그러면 암 진단을 받기 전에 보험을 가입하고 암 진단 받으러 가겠죠. 네. 그래서 이 90일, 3개월 정도는 그 안에 암보험을 가입하고 3개월 안에 암 진단을 받더라도 면책, 책임지지 않는다. 보험회사는. 왜? 암 걸릴 느낌이 오면 사람들이 암보험 가입하러 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면책 기간을 설정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이제 간병보험이죠. 간병보험은 이제 간병에 관한 거죠. 사실 요즘 이제 굉장히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니까 요런 것도 좀 중요성이 높아지긴 하죠. 간병보험. 그런데 이제 간병보험이라는 거는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보험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비용이 지불되는지 아직 보험회사도 다 가늠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5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위험률 변동제도라는 말이 있죠. 위험에 따라 나중에 보험료를 더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처음에 정해진 것보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자, 이 다음 시간에 이제 손해보험 계속 또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